지나온 세월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좀 더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는데. 거울을 보다가 문득 예전 사진을 꺼내보다가 혹은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후회의 물결. 특히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어야 할 나이인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하기만 합니다. 나는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내 인생은 그저 남들 뒷바라지만 하다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밤들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 곁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했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우리가 겪는 흔한 오해와 고통, 우리는 왜 자꾸 자책하게 될까요? 70대 중반이신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신답니다. 젊었을 때 좀 더 공부를 했더라면, 남편한테 좀 더 잘했더라면, 애들한테 좀 더 좋은 걸 해줬더라면, 특히 이런 생각이 드신대요. 나는 평생 뭐 하나 내 이름으로 이룬 게 없어. 그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지. 요즘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십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름도 자꾸 까먹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생각하십니다. 나도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가 짊어진 무게. 사실 우리 세대는 참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어나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했던 세대.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학교 보내려고 끼니를 거르던 시절. 우리는 고생해도 괜찮아, 애들만 잘 되면 돼, 이 한마디로 모든 걸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자식들 다 컸고 손주들도 생겼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왜 자꾸 뒤돌아보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상실감. 67세 되신 박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세상이 낯설어지셨대요.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였는데 떠나고 나니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고 나가려니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친구들 만나도 이야기가 다 비슷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들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못 따라가겠어. 그러면서 또 자책하십니다.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자기 횡설을 가로막는 것들. 여러분, 왜 우리는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늘 자신을 뒤로 밀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둘째, 우리 세대는 성공의 기준이 너무 높았습니다. 대단한 걸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돈을 벌거나 큰 집을 샀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런데 그건 극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대부분의 우리는 그래서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셋째,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자꾸 쓸모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노년의 진정한 지혜, 당신이 이룬 것들의 진짜 가치. 다시 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 끈기 있고 책임감 있다고. 그거 다 엄마한테 배운 거야. 엄마가 우리 키우면서 보여준 거. 그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안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걸 이뤘더라는 걸 깨달으셨죠. 바로 사람을 키워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키운 자식들은 어떤 사람이 됐나요?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나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업적입니다. 통장 잔고가 아닌 마음 잔고. 박철수 할아버지도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대요. 할아버지, 왜 항상 일찍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죠. 할아버지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했단다. 그게 습관이 됐어.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답니다. 자신의 성실함, 끈기, 책임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쌓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인내심, 근면함, 배려심, 사랑,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속에, 손주들 속에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72세 이영희 할머니는 요즘 일기를 쓰신답니다. 처음엔 자책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때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걸, 남편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할걸.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다른 기업들도 떠오르시더래요.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기업, 남편 실직했을 때 억적같이 버텨준 기업, 자식들 학교 가는 날이면
새벽부터 도시락 싸던 기억.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엄마였구나.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남편도, 완벽한 아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고 넘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 진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하시나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자책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으로 버텼다면 이제는 지혜로 버팁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달렸다면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며 걷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는 걸 가지려 했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깁니다. 69세 김태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성공하는 게 중요했어. 돈 벌고 인정받고. 근데 이제는 알아.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 손주 얼굴 보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늙어간다는 건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발견해가는 겁니다. 자기 용서의 첫걸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과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에게 감사 편지를 쓰세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평생 고생한 나에게 고맙다라고 쓰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 밥상 차린 나에게 고맙다. 아플 때도 참고 버텨준 나에게 고맙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다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에 감사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비교는 독입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옛날 동창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것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이 힘들었다면 그만큼 강해진 겁니다. 그 길이 외로웠다면 그만큼 단단해진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왔다고.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래, 다 늙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으신가요? 80세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림 그리기, 산책하기, 일기 쓰기, 손주랑 놀아주기, 친구 만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는 자신에게 말하세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하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고생 많았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엔 그냥 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둘째, 후회 일기가 아닌 감사 일기를 쓰세요. 오늘 후회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 감사한 일을 적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오늘 아들이 전화했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후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선물을 하세요. 꼭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좋아하는 빵 하나 사 먹기,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예쁜 꽃 한 송이 사기.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작게 보시나요? 왜 자꾸 후회하시나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선택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셔도 됩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잘 버텨줬어. 고마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후회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이제는 오늘을 즐기는 데 쓰세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더 큰 집에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살아낸 것,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낸 것, 이런 것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후회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았어. 고생 많았어. 사랑해. 거울 속 자신에게 또는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눈물이 나도 괜찮아요. 그 눈물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내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거울 보며 웃어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 모두 함께 남은 인생을 좀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봐요. 후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면서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됐다면 아래에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매주 정성껏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저의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어요. 이런 주제도 다뤄주세요. 짧은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놓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겠죠. 편안한 저녁 되시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